저는 다이소 가면 뭘 보냐면 물건이 어떻게 배열돼 있나, 사람들을 어디로 뭘 먼저 보게 하나, 가장 많이 찾는 거 제일 앞에 뒀나, 이런 걸 봐요. 아, 거기서 이제 다음 주제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첫 번째가 컬러였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두 번째가 동선. 동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 가지를 점선면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아니 거꾸로 하면은 면선점이지. 네네네. 근데 면은 칼라, 그리고 선, 이제 동선으로 보자라는. 다이소를 딱 갔는데 다이소가 되게 넓은 다이소도 있고 좁고 음. 높은 다이소도 음, 있잖아요. 동선을 저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시작하고 생긴 습관인데, 사실 다이소를 사람들이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생필품을 찾기 그쵸. 위해서잖아요. 네. 이렇게 좀 복층으로 된 데 자주 갔는데 1층에 내가 진짜 필요한 생필품이 있는 경우는 없죠. 거의, 제가 원하는 거 찾으려면 어쨌든 한 번 더 그 공간을 보아야 하는 상황에 자꾸 처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매장에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필요했던 물건, 뭐 비누 받침대, 아니면 뭐 슬리퍼, 깔창,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 3층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소의 동선도 그렇지만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동선이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빠져나가게 해놨다라는 건 맞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네네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행사장에서. 네, 행사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 동선을 잡을 때는 그냥 그곳을 오래 머물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주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행사를 하는 그 주제를 이 공간 통해서 말을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깔면 안 되고 무작정 뺑뺑이 돌리면 안 되고 계속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동선을 내가 통제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동선 곳곳에 비치하거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가운데 혹은 맨 끝에 통과, 전략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어느 포인트에 터뜨릴 거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보게 하는 거가 네, 맞아요. 동선 네, 디자인이다. 그 예시를 하나 보자면,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제한된 공간에서 되게 많은 여성공예 창업가들을 소개하는 이 공간의 배치도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금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왼쪽이 전시관이거든요. 전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어요. 번잡스럽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존재하는, 또 이쪽으로 가면 카페가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저 공간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야. 차 한잔 하고 뭐 볼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첫 번째 막고 막으려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이 공간을 먼저 보고 다른 행사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커피 마시려면은 저거 좀 보고 나서 먹어. 그리고 이 행사할 때 막 층별로 체험 프로그램, 뭐 상담 프로그램 되게 많으니까.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둘째치고 여길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계단을 반쯤 가렸어요. 시야를 좀 차단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그 계단을 차단하고, 얼핏 보면 계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반만 보이는 거죠. 반만 보이고, 지금 그 역할한 게 요거거든요. 여기 이 가벽. 네. 네, 가벽이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가벽에 엄청 큰 저희 메인 포스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행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를 그냥 자동문 딱 열리면 바로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꺾여 있으니까 마치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내 앞에 180도로 이게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이렇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흐르니까 시선이 흐르면 몸이 가게 되는 거고. 그쵸. 오, 천재인데? 알면서도 저쪽 카페 있는 거 아는데 신경은 쓰이는데도 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궁금함이 뭔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우선하게 되는. 네네네. 지금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굳이 안 본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공간을 들어오게 하고, 어쨌든 이 좁은 공간에 도면 보시면 약간 미로 같아요. 여기가 미로처럼 생기다 보니 양면으로 상품들을 진열할 수 있게끔 동선을 만든 거거든요. 좁아서이기도 했지만 사이사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양옆으로 다 막 전시월이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볼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기를 맴돌면서 상품들을 충분히 보고 다시 왔던 데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층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빠지거나 하는 작업을 했었죠. 네. 동선 관련해서 또 뭔가 더 얘기할 게 있나요? 네,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례는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 때 썼던 배치도를 보여드리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난민기구라는 단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근데 이 두 개의 성격이 융화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가 강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난민분들이 준비한 음식이 똑같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순서를 정했어요. 사람들이 이 행사장에 왔을 때 난민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도 우리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존재, 이웃 같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전달을 했어야 했던 난민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동선을 정해서 순서대로, 되게 딱딱하지만 가장 전달력 있는 플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 때문에 사람들 이동이나 방향이 고정되고 강제되는 거에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시관 구성이 계단 2층짜리 건물이었고 2층에서 난민기구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게 눈앞에 유엔 난민기구 로고가 있었고 그 우측으로 난민기구 소개가 있었어요.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공간으로 갔을 때 마주하는 게 영상을 통해서, 여기가 흡연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상영관으로 바꿔서 영상을 보면서 일단 난민기구가 뭐를 하는지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더 넓은 곳으로 가면은 AR로 이제 난민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는지, 난민기구가 이런 일을 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해? 라고 했을 때 난민들이 전 세계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그 난민들이 먹고 마시는데 쓰는 도구들을 체험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토존도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죠. 1층으로 내려오면 난민분들이 차려준 아주 맛있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동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하나는, 이게 경험 지도라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자기가 소비자의 입장이 돼서 나의 감정에 기준점을 두고 스타벅스 매장 출입구에서부터 한 100m 전부터 저기 스벅 있네? 라는 걸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의 경험을 번호로 매긴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으로. 손잡이의 온도, 매장에 들어갔을 때 냄새, 음악, 그리고 뭐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점수로 매겼어요. 딱 들어갔을 때 어서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이거 뭐 긍정적인 경험 1점, 줄이 겁나 길어. 시끄러워. 부정적인 경험 4점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나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점수를 매겼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지우다 보니 생긴 게 사이렌이라는 어플이래요. 아, 사이렌 오더. 그저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네. 네. 기다리지 않고 미리 주문해놓고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종이도 쿠폰도 사용하지 않고 결제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간 경험을 더 잘하게 하려고 기능을 핸드폰으로 가지고 온 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소거할 수 없다면 갖고 있는 긍정적 것을 강화시켜버려서 불편함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여기 초대된 사람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선에 따라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동선에 따라서 안내 데스크가 있을 것이다. 명찰을 나눠줄 것이다.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포인트. 이 뭐 색깔도 잘 모르겠고 동선도 뭐 뭘 할 수 없는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단 하나 혹은 두 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행사 주제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 정도만 잘 해도, 하나의 포인트, 그것만 잘 해도 어쨌든 그 행사를 다녀간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임팩트가 잊혀지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단어라도 그 행사를 다녀왔다는 뭔가가 있다면 저는 성공한 행사라고 봐요. 각인해 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저는 자주 쓰는 방법이 포토존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여주니 다리 밑 헌책방 축제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있는 헌책 문화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이거든요. 책으로 만든 아치예요. 책으로 문을 만든 거네요. 네네. 이 헌책의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문인 거죠. 요 사이로 지나가시게끔 안내도 하고, 사진 진짜 이때 많이 찍었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건데, 감고단길 공예마켓이라고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다 수공예 작업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크래프트란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부스의 형태부터 행사장에 비치된 포토존 역시도 다 손으로 만든, 아니면 천연염색, 천을 활용한 포토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되게 아날로그, 핸드메이드, 따뜻하고 감성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고, 이 포토존 사진이 감고단길 공예마켓이라고 인스타에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돌아요.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아할 것 같은 곳을 포인트로 잡으면 얼마나 인상 깊고 또 기억하고 싶으면 사진으로 다 찍겠어 라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이런 곳이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라도 해야 된다. 뭐 딴 거 못했으면 네, 이거라도, 포인트 하나라도.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공간을 연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의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어느 정도 센스가 필요한 건데, 세 가지만 기억해라.
점, 선, 면, 음. 칼라, 동선, 포인트. 포인트. 우리 행사의 컬러는 뭐지? 우리 행사의 동선은 어떻게 짜여져 있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행사 포인트는 뭐지? 음. 요것만 체크해봐도 네네. 전혀 다른 느낌의 행사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돈이나 자원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이벤트의 달인, 이벤트 공간 연출의 달인 레드나인 커뮤니케이션 천서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